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목 밥상 위에 편지 며느리가 남긴 마지막 쪽지 일부 신일 밥상 위에 긴 하루 아침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며 시골 마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말수는 허리를 굽히며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그녀의 이마에는 이른 땀방울이 맺힙니다. 오늘은 그 며느리 오는 날이잖아.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국솥을 젓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부엌 안을 채우자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저 도시에 산다는 며느리가 이런 맛을 낼 수 있을라나.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어갑니다. 점심 무렵 버스가 마당 앞에 멈춥니다. 정은주가 장바구니를 들고 내립니다. 얇은 트렌치 코트,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조용한 미소. 그녀는 문턱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봄이라 공기도 좋네요. 말수는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하며 말합니다. 그래, 근데 공기가 뭐 좋냐? 미세먼지지 뭐. 은주는 그 말에도 웃으며 신발을 벗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은주는 장바구니를 풀며 말합니다. 시장에 좋은 미역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말수는 대답 대신 냄비 뚜껑을 덮으며 말없이 움직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스치듯 흘러갑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손길이 교차합니다. 은주는 정성스레 반찬을 담고 말수는 소금 간을 다시 맞춥니다. 이건 너무 싱거워.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 아, 네. 조금 더 넣을게요. 짧은 대화 뒤 다시 부엌엔 조용한 소리만 남습니다. 한참 뒤 도연이 집에 들어섭니다. 엄마, 나왔어요. 밥 냄새 좋다. 말수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지만 시선은 곧 은주로 향합니다. 내 마누라가 한 건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 말에 은주는 잠시 멈칫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정리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상 앞에 앉습니다. 된장국, 김치, 고등어, 그리고 막 부친 달걀 부침이 놓여 있습니다. 도연은 잘 먹겠습니다라며 젓가락을 듭니다. 은주는 조용히 말순의 밥그릇 옆에 반찬을 더 놓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아침에 끓였어요. 말수는 숟가락을 들다 멈춥니다. 그래, 도시 사람치곤 국은 좀 진하네. 그 말이 칭찬인지 불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잠시 멈춥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뜹니다. 엄마, 은주가 새로 요리 배우는 중이에요. 요즘 많이 연습했대요. 말수는 대답 대신 밥을 삼키며 시선을 내리깝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존심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은주는 조용히 설거지를 합니다. 말수는 마루에 앉아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일렁입니다. 말은 없는데 손은 참 부지런하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은주는 방 안에 작은 쪽지를 꺼냅니다. 내일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려야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쪽지를 가방 속에 넣습니다. 부엌 밖으로는 저녁 냄새와 함께 고요한 바람이 스며듭니다. 말수는 그 바람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은주의 작은 콧노래를 듣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그릇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밥은 두 사람의 거리만큼 식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온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신 이 차가운 그릇, 따뜻한 마음.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기름기가 살짝 도는 유리창 너머로 들판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정은주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찬장을 열었습니다. 냄비와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손길에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된장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된장으로 해야겠다. 은주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향은 조금 짙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그녀는 손끝으로 간을 맞추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이말수는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식탁 위에 된장국과 반찬을 차려놓고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된장국 냄비를 들여다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은 이렇게 진하게 푸는 게 아니야. 아, 좀 진하죠? 다음엔 덜 넣을게요. 아이고, 그걸 알면 지금 좀 덜 넣지. 국물 있어. 은주는 억지로 웃으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국을 다시 데워 식탁에 올려놓았지만 말수는 이미 손을 떼고 있었다. 됐어. 입맛이 없어.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공기 속에는 오래된 벽이 세워졌다. 은주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녀는 식탁 아래로 살짝 몸을 숙였다.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를 테이프로 붙였다. 어머니, 내일은 입맛에 맞게 다시 끓일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쪽지는 식탁 밑 어두운 곳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방 안에서 다이어리를 펴고 짧게 적었다. 오늘도 어머니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아직 내 자리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 시간 말수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천장만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래도 국이 나쁘진 않았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식탁 밑에 종이 쪽지가 살짝 흔들리며 그 말을 들은 듯 했다. 이튿날 새벽 말수는 부엌으로 내려왔다. 식탁을 닦다가 손끝에 거친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숙여보았다. 종이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좁히며 천천히 글씨를 읽었다. 어머니, 내일은 입맛에 맞게 다시 끓일게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얼마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쪽지를 천천히 떼어내 손바닥에 올려두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잉크 자국이 약간 번져 있었다. 이걸 언제 붙였대?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는 그 쪽지를 부엌 창틀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된장 항아리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일은 내가 끓여야겠네. 그 말은 누가 듣지 않아도 부엌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햇살이 부엌 문틈으로 들어와 종이 쪽지를 비쳤다. 그 하얀 쪽지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는 아직 식지 않은 두 마음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신3 쌓이는 오해, 멀어지는 거리. 며칠째 이어진 봄비가 마당을 적시고 있었다. 빗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며 일정한 박자를 만들어냈다.
이말수는 마루 끝에 앉아 젖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바느질하던 헌수건이 들려 있었지만 손놀림은 멈춘 지 오래였다. 도시 며느리란 게 다 그렇지. 정이 없어. 그녀는 중얼거리며 바늘을 내려놓았다. 그때 마을 이웃 복내가 우산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말순아, 며느리 또 왔냐? 왔지 뭐. 와서 또 국 끓이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시어머니 밥 챙겨주나? 몰라. 마음이 안 와다. 뭐든 의무로 하는 것 같아. 말순의 말에는 오래된 상처 같은 완고함이 묻어 있었다. 복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마음이 닿으려면 서로 조금은 내줘야지. 내줄 게 뭐가 있냐? 난 이미 다 줬어. 부엌에서는 은주가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에 쥔 국자를 내려놓았다. 된장 냄새 속에 미묘한 쓸쓸함이 섞여 흘러나왔다. 그날 밤 도연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 씨, 어머니 요즘 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게 맞을까? 나도 피곤해. 일단 좀 넘어가자. 그 짧은 대답이 은주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외로움이 번졌다. 밤이 깊어가자 은주는 홀로 부엌에 남았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말순의 밥그릇을 바라보았다. 밥은 거의 언터치트, 국은 식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며 손끝으로 자녀 국물을 닦았다. 그때 무심히 그녀의 눈에 밥상 밑에 흰 자국이 들어왔다. 며칠 전 자신이 붙였던 쪽지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어머니가 보셨구나. 그럼 됐어요. 이튿날 아침 말수는 다시 부엌에 섰다. 그녀는 된장을 꺼내다 문득 생각에 잠겼다. 그 며느리가 붙인 쪽지, 참 글씨가 곱더라. 그러나 그 생각은 금세 지워졌다. 그래도 국은 너무 짰어. 그녀는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며칠 뒤 도연은 다시 도시로 올라갔다. 엄마, 은주랑 좀 사이좋게 지내요. 난 아무 문제 없어. 걔가 괜히 눈치 보는 거지. 엄마.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떠났다. 집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은주는 방 안에서 책을 정리하다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그녀는 다가가 말을 걸까 하다 조용히 멈췄다. 아니야, 또 상처받을지도 몰라.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밤이 되자 은주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다. 밥을 짓고 국을 덜어 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언젠간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아시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엌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식탁 한쪽에 다시 쪽지 한 장을 남겼다. 어머니, 오늘 국은 조금 싱겁게 했어요. 입맛에 맞으시길 바랄게요. 그 쪽지 위에 작은 꽃무늬 컵이 얹혀 있었다. 그날 새벽 말수는 화장실에 가다 부엌 불빛을 보았다. 식탁 위에 그 쪽지를 보며 잠시 멈췄다. 그녀는 컵을 들어 글씨를 읽었다. 입맛에 맞으시길 바랄게요. 그녀는 조용히 쪽지를 손에 쥐었다가 이내 다시 내려놓았다. 그 표정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밖에서는 봄비가 그치고 새벽 바람이 불었다. 식탁 위의 쪽지가 살짝 흔들리며 부엌 등 불빛에 반짝였다. 그 흔들림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아직 닿지 못한 거리만큼 떨리고 있는 듯했다. 신 사사고의 날 미완의 쪽지.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부엌 안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은주는 새벽 5시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냄비를 꺼내고 미역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역 줄기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물 위에 잔잔한 파문이 퍼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머니가 좋아하셔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을 넣고 멸치 육수를 끓이며 간을 맞췄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이말수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를 맡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또 미역국이야? 그 며느리는 매번 같은 것만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습관처럼 배인 투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밥상을 차리며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트에서 뜯어낸 하얀 종이에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 입맛대로 끓였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글씨를 다 쓰고 나자 그녀는 식탁 밑에 테이프로 쪽지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꼭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국그릇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은주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나 제대로 하든가. 미역이 너무 불었잖아.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맛있게 끓일게요. 됐어. 괜히 나 챙기려다 본인만 피곤하지. 식탁 위에 그 말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제가 장에 다녀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생선도 사오고요. 됐다니까 그만 쉬어. 금방 다녀올게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부엌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길가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 안에 지갑을 넣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쪽에는 묘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쪽지를 보시고 미소 지으시겠지. 한편 부엌에 남은 말수는 식탁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식탁 밑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몸을 숙이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말순 어르신 댁 맞습니까? 며느님이 사고가 나셨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고라니.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응급실. 도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은주는 이미 차가운 숨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말수는 병실 문 밖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역국 맛없다고 했는데.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향 냄새와 흐릿한 조문객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말수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멍했고 손은 공중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마치 붙잡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장례식장의 불빛이 꺼지고 말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미역국, 오늘따라 참 향이 좋았는데. 여기까지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부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 정보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